안녕하세요. 노드데이터의 김성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발 종료점 화살표와 위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에 관련된 자료는 저희 노드데이터 홈페이지에 기술 자료를 통해서 내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그렸던 4번 도면과 5번 도면을 보면은 두 도면의 와이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와이어를 연결하는 작업을 출발 종료점 화살표 기능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발 종료점 관리자는 두 개의 도면 영역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각 영역에 화살표를 연결할 도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화살표를 삽입할 도면이 연속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두 도면 전환에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도면 영역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전환이 돼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일 삽입은 와이어를 하나씩 연결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단일 삽입 명령이 실행되는 상태에서 와이어 주변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선택 가능한 와이어는 초록색 원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4번 도면에 붉은색 와이어를 선택을 하고 5번 도면에 연결하고 싶은 와이어 주변에 마우스를 올려놔봐도 녹색 원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오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와이어 스타일이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는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의 기본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같은 스타일인 경우에는 쉽게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배치된 화살표를 지울 때에는 화살표를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T1 이후에 그려진 와이어를 DC 24V의 와이어 스타일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선 변경하고 싶은 와이어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 와이어 스타일에 바꾸기를 선택을 합니다. 더 추가할 와이어가 있으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와이어를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와이어 스타일 선택기에서 DC 24V 와이어 스타일을 선택을 하면 선택된 와이어가 모두 DC 24V 와이어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출발 종료점 관리자를 열고 단일 삽입 작업을 해보면 화살표가 원하는 대로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삽입된 화살표에는 05-2라는 태그가 붙어 있는데요. 앞에 있는 05는 도면 번호를 나타내고 뒤에 있는 2는 심볼이 배치된 열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5번 도면에 2번 열을 보게 되면 종료점 화살표가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중 삽입 기능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설명에 앞서서 임시로 두 개의 도면을 추가를 하고 각각 다중 와이어를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종료점 관리자를 다시 실행을 하고 화살표를 삽입할 도면을 선택을 합니다. 다중 삽입을 실행을 하고서 4번 도면에 있는 다중 와이어에 1번과 5번 와이어를 선택을 해주면 5개의 와이어가 모두 선택이 됩니다. 종료점 화살표도 마찬가지로 1번과 5번 와이어를 선택을 해주면 같은 속성의 스타일끼리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번에는 모두 선택하지 않고 3개의 스타일만 선택을 할 텐데요. 이때 종료점 와이어도 동일하게 3개의 와이어를 선택을 해줘야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남은 2개의 와이어에도 화살표를 추가를 하고 다음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 삽입이라는 기능을 써서 화살표를 삽입을 할 텐데요. 이 기능은 동일한 넘버링이 있는 와이어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와이어에 넘버링을 수동으로 부여하는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서 넘버링을 지정을 해주면 다중 와이어가 화살표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도면에 있는 와이어에도 동일하게 넘버링이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정렬 기능을 쓰면 넘버링을 원하는 곳에 보기 좋게 정렬시킬 수 있으니까요. 알고 계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넘버링이 적용이 됐으니까 기존에 삽입된 화살표는 모두 삭제를 하겠습니다. 화살표가 삭제가 돼도 수동으로 입력한 넘버링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발 종료점 화살표에 한글 부분을 클릭을 해서 자동 삽입을 선택을 하면은 자동 삽입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자동 삽입할 범위, 화살표 심볼, 연결 조건 등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 중에는 위치에 대한 조건과 넘버링 기호에 대한 조건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기본 설정을 유지를 하고 자동 화살표 삽입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 순서대로 화살표가 자동 삽입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 도면을 드래그를 해서 도면 순서를 바꾼 다음에 자동 삽입을 다시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미 화살표가 삽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 옵션을 다시 연결로 변경을 해줘야지 됩니다. 자, 화살표 삽입 결과를 보면은 6번 도면에서 화살표가 시작을 해서 4번 도면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테스트 결과를 보면은 화살표가 도면 번호에 따라서 순서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서 탭에 나열된 도면 순서에 따라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면 순서와 화살표를 처음 그렸던 대로 복원을 한 다음에 6번과 7번 도면을 삭제를 해 볼 텐데요. 도면이 삭제가 되면서 4번 도면에 있던 화살표도 같이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발 종료점 화살표는 항상 도면에 두 개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도면이 삭제가 되면서 한쪽 화살표가 지워져서 다른 쪽도 같이 삭제가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출발 종료점 화살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 탭을 선택을 해보면은 현재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부품 정보들이 위치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의 위치는 다양한 용도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포장 공정을 구성하는 각 전기 판넬을 용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 놓게 되면 각 판넬에 어떤 부품들이 사용이 됐는지 쉽게 확인을 할 수도 있고 3D 모델링도 설정된 각각의 판넬에 따라서 별도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영역을 나눌 때 사용하는 기능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를 추가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프로젝트에서 우클릭을 한 다음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이미 만들어진 위치를 마우스 우클릭한 후에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부품 탭에 포함된 부품 목록에서 위치 변경 항목을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프로젝트 메뉴에 있는 위치를 클릭을 해서 위치 관리자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추가하는 방법은 원하는 위치를 선택을 하고 새 위치를 클릭을 하면은 위치 속성 창이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위치 기호와 설명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되는 위치는 트리에서 선택한 위치 아래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곳에 위치를 추가할 것인지 먼저 선택을 잘 해줘야지 됩니다. 보통 기구팀의 어셈블리 구조에 맞춰서 위치 레벨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 전체 제품 설계 데이터를 관리를 할 때도 유용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L1 메인 전기판과 동일한 레벨의 위치를 추가를 하려면 어떤 곳을 선택을 해줘야 될까요? 예, 바로 노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새 위치를 추가를 해줘야지 L1 메인 전기판과 같은 레벨의 위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추가된 L2는 펌프룸이라는 이름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만든 위치 같은 경우에는 모두 선택을 해서 삭제 명령으로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L1과 L2 두 개의 위치만 등록된 상태에서 위치 관리자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의 부품 탭에 L2 펌프룸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2강 교재에 있는 표를 보면은 위치가 L2로 되어 있는 부품들이 모두 L1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부품들의 위치를 L2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의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부품 탭에서 부품 기호를 우클릭하고 위치 변경을 클릭하는 방법입니다.
자, 위치를 L2로 선택을 하면은 해당 부품이 L2에 포함이 돼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리에 있는 부품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서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한 다음에 L2로 끌어놓기 하는 방식으로 위치를 변경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위치가 변경된 부품의 심볼에는 플러스 L2라고 변경된 위치 기호가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심볼의 위치를 L1으로 변경을 하면은 사라졌다가 다시 L2로 옮기면은 표시가 되는데요. 이렇게 심볼 기호에 위치 기호가 표시가 되기는 하지만은 많은 심볼이 배치된 도면에서 특정 위치를 한눈에 찾기는 어려운데요. 자, 이럴 때 위치 외곽선을 이용을 해주면은 한눈에 위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 외곽선은 직사각형과 다각형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모드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을 하지 않아도 외곽선 삽입 명령에서 모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곽선 범위를 지정을 하고 연결하고 싶은 위치를 선택을 해주면은 외곽선 범위 안에 있던 심볼들의 위치를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둘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부품 위치를 변경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은 심볼들이 모두 외곽선에 연결된 위치로 변경이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하면은 외곽선만 변경이 되고 내부에 있는 심볼은 원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품 위치 변경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L2 펌프 영역이 만들어지고 M1에 표시되어 있던 플러스 L2 기호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보통 심볼을 배치를 할 때 도면에 지정된 위치에 영향을 받는데요. 위치 외곽선 바깥쪽과 안쪽에 배치된 심볼의 위치를 확인을 해보면은 외곽선 안쪽에 배치된 심볼은 외곽선에 지정된 위치로 심볼이 자동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바깥쪽에 배치된 심볼은 도면의 기본 위치에 추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 외곽선은 단순하게 위치를 표시해주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지정한 범위를 특정 위치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강 출발 종료 화살표와 위치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